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다른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상상력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순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원형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다 사각형 침대에서 사각형 방 안에서 주무시죠. 그리고 사각형 거울을 보고 그다음에 또 사각형 엘리베이터나 타고 내려와서 또 사각형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사각형 문을 열고 사각형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각형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각형 모니터를 보고 사각형 책을 보면서 우리는 사각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생각지대로의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여기 이미지가 이제 3개가 있거든요. 개가 있고 공이 있고 사과가 있어요. 자, 직장인들이 저런 걸 보고 상상할 때 어떤 상상을 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아마 이런 상상을 할 것 같아요. 저 개를 보면서 저 개가 무엇을 먹을지, 사과를 먹어야 될까, 공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개 사과라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저기 공이 하나 있고 개가 한 마리 있고 사과가 있어서 저 이미지를 3가지를 다 연결시켜 보면 공개 사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의 생각을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남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보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를 보고 다른 생각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저런 이미지를 딱 보고 습관적으로 개가 공과 사과를 먹으려고 고민하고 있네, 이런 이제 습관적인 생각 타성에 젖어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습관적이라는 말도요,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습관의 적에 퇴치당해가지고 이미 이제 타성에 굳은 거죠. 그래서 어느 목욕탕의 간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이제 때는 인간의 몸에 껴있는 더러운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때는 이제 생각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틀에 박힌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이 생각의 근육이 굳어가지고, 여러분 근육은 용불용설에 적용되는 거 알죠? 쓰면 쓸수록 근육이 단련되고 더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 근육을 안 쓰다 보면 여기에 이제 각질이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기고 때가 끼어가지고 유연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생각 때를 제거하는 생각 샴푸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파일을 좀 보시면요, 이 두 번째 이미지 파일도 참 재밌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조기 경보기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저 조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비행기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라이트 형제의 무모한 상상력, 무모한 도전, 남다른 생각이 오늘날 비행기를 만들게 됐고,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몰상식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상식의 틀을 깨고 상식의 시비를 걸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의 질문을 던지는, 그래서 몰상식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상식적인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데 조금만 참으면요, 몰상식의 몰자가 떨어져 나가서 상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또 상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상식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과 식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조기 경보기처럼 조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바퀴를 달고 비행기 날개를 달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생각, 남다른 발상, 무모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를 바꾸는데, 결국 미래의 한계는, 우리 인류의 한계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생각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가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조기 경보기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이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요. 남다른 발상을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시험 문제에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자로 한자를 다르게 좀 해석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의 그 문자와 마지막에 있는 견자를 약간 다르게 바꿔가지고 100번 묻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을 문자를 물을 문자로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꿔가지고 정말 특이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남다른 발상을 하는데 누군가가 특이한 대답을 하면 그것도 아이디어라고 내냐 이렇게 야단을 치거든요. 저도 이제 이 대학에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5년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5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저도 그랬더니 유 박사가 좋은 아이디어네. 유 박사가 한번 해보지. 그렇게 자꾸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남다른 생각을 하면서 발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낼수록 저한테 일거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 때 그 아이디어가 바로 나한테 일거리로 떨어지는 이런 직장 분위기 속에서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안 내겠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면 내가 하는 일 플러스 추가로 나한테 일이 더 떨어지니까 아이디어를 안 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남다른 발상을 하는 데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머물러 있는 직장의 분위기와 여건, 문화를 같이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문장 부호 중에 인터러뱅이라고 있어요.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이렇게 하나로 어울려 있거든요. 그죠? 이 물음표